중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지금 시장에 돈도 없죠? 다 땅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뭐냐면 그 위안화가 종인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죠. 한국이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먼저 갔어야 돼.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아주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디지털 화폐는 대부분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정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암호화폐들인데 디지털 화폐를 중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법정화폐, 디지털 화폐 시도 중국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중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현금을 많이 안 쓰는, 적게 쓰는 나라일 거예요. 현금 사용 비중이 1%, 우리 일상거래에서 현금.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외채페이하고 네. 전체 페이먼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다 알리페이를 쓰고요. 한 20~30%를 우리가 텐센트페이를 쓰고요. 나머지 또 뭐 찡둥이라든가 바이두를 각자 다 또 페이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현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쓰게. 현금만 없는 사회에 지금 한 10년 익숙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였냐면 거기서 그 결제자의 비헤이버얼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엑셀로 매일 정리하거든요. 제 소비를. 그게 뭐 한 달 딱 보면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알리페이를 12억이 쓰잖아요. 다 쓰다 보니까 중국 사람 돈을 어디다 쓰고 뭘 좋아하고 이게 마윈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신용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즈마 신용, 그러니까 3개 신용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신용 데이터를 알리바바가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리바바에서도 그 엔티 파이낸셜 이번에 상장이 실패한 기업. 대부분 중국 사람 데이터를 하나의 중국 빅텍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 21세기 기업이. 최고의 자원이라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신용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중국산 신용 데이터를 한 개 민간 플랫폼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 독점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많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생각했냐면 리브라 있잖아요. 네, 리브라. 리브라가 가속화한 거죠. 리브라라는 게 그 페이스북에 만든 가상화폐인데 그 리브라라는 이 가치를 프라이싱하기 위해서 국제 통화들을 벤치마킹 통화로 넣었어요. IMF, SDR 통화 중에 다 있어요. 뭐 엔화도 있고 저기 저 달러도 있고 뭐 우리 그 영국 파운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유로도 있고 다 있는데 위안화만 딱 뺐어요. 만약에 각 중앙은행에서 리브라를 결제를 허용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페이스북 가입자가 2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알리페이보다 더 대단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간에도 카카오페이를 주는 것처럼 돈이 그냥 아무런 비용이 없이 쑥 하고 쑥 오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에요. 근데 은행 가서 우리가 외국에 내 친구한테 돈 보내려면 수수료가 엄청 발생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리브라로 하면은 우리가 카카오페이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완성하고 너무 편한 거죠. 이게 2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우리 중앙은행이 설립지가 없네. 자기 통화를 안 쓰겠죠. 만약 한국도 리브라를 허용하면 우리 원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리브라가 국제 통화가 되는 거지. 근데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중국인의 생각해보니까 위안화를 뺐어? 그래 일단 20억이라는데 놀랬고 그 다음에 위안화를 뺐다는 게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프라이싱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더. SDR 특별 인출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넣었는데 이 리브라에서 빠져버려. 이거 차세대 화폐 넘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미래 결제에서 위안화 입지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위감을 느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대로면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가속화하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막 절차를 그냥 엄청 가속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통화를 민간 상대로 실제 쓴 국가가 되었고 그게 DCP,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이렇게 전자결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 30몇 개 중앙은행 지금 다 그 디지털 통화를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범 단계예요. 근데 중국은 시범을 해와서 올해는 가속화했고 전국에 이제 공지가 나갔어요. 중국 거의 2선 도시까지 다 쓰게 DCP를.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디지털 화폐로 리브라하고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어떤 촉매로 쓰려는 중국의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뭐 1대1로 매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인데 그런 건 있어요. 국제 결제를 편하게 하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하고 우리
저 중국 간에 통화 스왑 4,000억 위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양국 간에 양국 통화로 무역 결제 쓸 수 있어요. 통화 스왑을 이거. 그렇게 디지털화 협의서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달러로 결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에 결제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중국이 여기에 결제 CIPS라고 했잖아요. CIPS. 네. 거기다가 DCP로 결제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종이화폐는 국제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통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DCP로 하게 되면 DCP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을 표현하면 프로그래밍이에요. 이런 코드를 몇 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오히려 CBDC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좀 제어를 해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이 아무리 빨리 가도 안 쓰려고 해. 화웨이를 보세요. 지금 미국이 나 못 쓰게 하니까 다 못 쓰잖아요. 화웨이 파이즈를.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나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서 먼저 CBDC를 했으면 한국 기술을 다 도입하려고 할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는 제어가 안 한단 말이에요. 이념의 그렇죠. 충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한국이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먼저 갔어야 돼. 전 세계 이쪽 핀테크 시장을 한국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난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하고 먼저 해봐라는 이유가 미래 산업은 먼저 하는 자가 위너예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보든지 말든지. 그렇지. 빨리 해봐야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냐고 개진하고 또 빨리 가야지. 늦게 갈수록 늦게 안 돼요. 그래서 시범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국제간 결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CBDC로. 그러면 근데 중국이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이게 주변국인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내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거지. 먼저 해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작은 범위에서 해보자. 예를 들면 왜냐면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암호화 기록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그 블록으로 기록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과거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결제가 빨리 되고 편하고 레코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역 기업들은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한번 하면 돈을 실제 결제받는 오랜 시간 걸려요. 은행에 끼고 해야지 신용장을 발행해야지 그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 이래요. 근데 만약에 양국 간 기업이 디지털 통화로 해버리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요. 수수료도 줄어들고요. 빨리 되고 안전하고. 그래서 왜냐면 거기다 프로그램 할 때 저 돈이 저 기업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게 DCP가 활용이 되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못 받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위안화로 하든 원화로 하든 우리는 CBDC는 원화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양국의 스왑 한계 내에서 우리가 양국 통화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레코드로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연준, 페드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슨 디지털화를 할 것 같진 않고 리브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그냥 뭐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좀 냅두는 것 같은데 중국이 법정화폐를 가지고 디지털화를 하면 미국 입장도 조금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변화했어요. 원래 미국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리브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제어를 하니까 리브라 당초 설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원래는 정말 가상화폐, 오리지널 가상화폐로 가려고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개념으로 원래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다른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냥 디지털 통화로만 가는 건데 왜냐면 중앙은행들이 협력을 해줘야 자기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는 왜냐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하기 너무 어려워요. 중국처럼 빨리 못해요. 전 세계 결제의 40%를 다 달러로 쓰잖아요. 40% 이상을.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통화로 가버리기에는 혼자 국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오랜 시간 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 다른 국가를 협력하면서 가야 되고 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리스크도 어떻게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작은 세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부정적이었다가 중국에 저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긍정적으로 됐어요. 먼저 치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또 운전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개념 정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는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냐. 그래서 지금 개념 정리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빨리는 못할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을 땐 변화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미국의 달러겠군요. 그렇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 각국의 이 법정화폐가 다 디지털화되는 그런 미래를 혹시 보시고 계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에 중국 이미 은행법을 수정했어요. 중앙은행법을. 왜냐면
그 중앙은행법에는 현금만 법적 통화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해서 DCB도 법적 통화라고. 네. 근데 앞으로 또 은행법수에서 어서는 현금을 안 쓴다. 법적 통화 아니다가 해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뭐냐는 그 위안화가 종이인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지. 이제는 법적 통화 아닌 거지. 그냥 인쇄되어 있는 종이로 변해버리는 그렇지. 거네요. 이제는 그거는 없애버리지.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게 네. 어서는 DCP만 법적 통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DCP는 중앙은행이 당신의 모든 행위를 다 보게 돼 있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CBDC로 한다면 중앙은행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중국이 공산당이 돼 그런 게 아니고 기술 자체가 그게 블록으로 해서 기록이 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불법거래는 사라지겠지만 프라이버시, 개인의 그렇죠. 좀. 근데 경제란 게 우리처럼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못 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죽어요. 완전 투명해지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경제도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경제도 너무 투명하면 오히려 경제가 못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적당한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지금 지하에 있던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집에다 현금으로 박스로 창고에다가 탁 숨겨둔 돈들이 만약에 종이화폐가 없었다면 그걸 해외로 빼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머리 쓰겠어요. 뭐 우리처럼 월급 쟁이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부자들은 돈이 몇 조씩 부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왜 현금을 갖고 있죠? 중앙당국에서 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게 하려고 현금으로 갖고 있잖아, 종이로. 중국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지금 시장에 돈도 없죠? 다 딱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지금 해외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명하게 되면 돈이 해외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내래도 빼겠어요. 돈이 엄청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면 박스에 넣어서 로비 이런 거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패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가는데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그래서 이게 디지털화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는 사실 투명성 향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이제 말한 것처럼 불법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금융이 있을 속에가 그 나라 은행 체계나 금융 시스템은 투명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나라 기득권들이 이걸 용서할 건가는 민주주의 국가는 의회제잖아요.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득권들은 아마 이런 세상 가는 걸 별로 원치를 않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오케이. 내 돈인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의회로 정화로 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어쨌든 먼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하겠다 하면 쫙 가는 거죠. 결국 대부분 국유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해 이러면 하는 거고. 중국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핀테크가 가장 먼저 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핀테크의 핵심은 빅데이터하고 신용이거든요. 근데 신용은 꼭 화폐거든요. 중국이 스마트 도시화로 가잖아요. 미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다 하나의 그런 맥락인데 자율자동차 이런 데서 다 디지털 통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언제 뭐 종이로 결제해요. 앞으로는 자율자동차 딱 운전하가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이파스로 해서 알아서 결제되는 것처럼 앞으로 하이파스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차가 알아서 쭉 지나가면서 결제가 되고 모든 게 내가 운전하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도시화가 된다라는 건데 그게 다 이런 DCP 세상에 와야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군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물 경제부터 금융시장까지 안유아 교수님 덕분에 진짜 한눈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